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 오승준입니다. 국내 부동산 주거 상품의 가격 프리미엄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부동산의 기본은 입지 경쟁력입니다. 지금도 이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2010년을 전후하여 평면 구조 등 신축 아파트가 가진 장점이 기존 구축 대비 월등히 향상되면서 신축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다양성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증대되어 브랜드나 대단지 등 기존에는 크게 고려되지 않던 요소들에 대해서도 구매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디벨로퍼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개발 물건에 대해 주변 대비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기 시작하였고, 부동산 시장 최근 호황과 맞물려 가격 저항에 대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양호한 분양 성과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목별 특장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 간의 이견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사는 각 요소별 사료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통용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본 연구에서 채택된 프리미엄 요소는 신축, 브랜드, 대단지, 특화평면, 역세권 등 총 5개입니다. 다만 사회과학 대부분의 분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역시 조건 변수 통제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제약 사항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프리미엄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은 동일하게 통제를 한 사례를 찾아야 되지만 현실에서는 이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각 요소별 계량화 과정에서도 자연과학 같은 절대적 수치보다는 평가자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물은 이러한 제약사항을 감안하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연구 주제로 선정한 국내 주거 상품의 가격 프리미엄을 살펴보면 각 요소별로 편차는 있으나 대략 20% 내외 수준으로 파악이 됩니다. 각 사례 분석 결과 봤을 때 비교군 대비 신축이 평균 37.7%, 브랜드는 11.6%, 대단지는 26.5%, 특화평면이 13.6%, 역세권이 17.4% 정도의 프리미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세대별의 시세 차이를 감안할 때 소비자들은 연구 주제에 포함된 5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프리미엄을 지불할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신축 및 대단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해당 요소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요소별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축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접한 권역 내에서 브랜드나 단지 규모 등 다른 요소들은 최대한 유사하면서 준공 연도에서만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로 쌍을 지어서 가격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신축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은 평균 37.7%로 다른 요소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축 대비 평면 구조가 우수하며 관리 및 운영 시스템도 효율적이고 지하 주차장이나 조경 등 공간 활용의 편의성도 높기 때문에 최근 소비자가 선호하는 요소들과 직결되는 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며 시장 자체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 집중화를 좀 더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브랜드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브랜드의 기준은 시공 능력이나 평판 등을 토대로 상위 10여 개건의 브랜드와 그렇지 않은 브랜드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브랜드 프리미엄은 평균 10% 내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는 수도권에서 브랜드 선호도 그리고 그에 따른 프리미엄이 좀 더 높아서 소비자들의 가격 지불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은 설계 및 시공 마감의 우수성, 특화 조경이나 하자 보수 등에서
메이저 브랜드의 시공사에 대한 신뢰감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사는 곳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고, 각 건설사별로도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 그리고 고급 브랜드 도입을 통해서 수익성 증대를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단지 프리미엄입니다. 대단지 가격 프리미엄은 평균 26.4%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만 500세대 수준의 중형 단지 대비 대단지의 프리미엄은 그렇게 크지 않게 나타났고 2,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단지와 비교했을 경우에는 그 프리미엄이 확연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에서는 500세대 정도가 넘어가는 경우에도 단지 규모 측면의 큰 디스카운트 요소는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지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많고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도 세대별 관리비가 절감되는 등 단지 자체에서 향유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광역 교통시설, 교육 편의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의 접근성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점들이 프리미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단지 입주민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 관점에서도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특화평면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아파트는 공간 활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화평면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거실이나 주방 공간 등에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알파룸이나 야외로 개방된 발코니 또는 계단식 구조를 활용한 야외 테라스 정도가 특화평면의 예로 꼽을 수 있고요. 다만 다른 특화평면들은 제곱 면적이 작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관계로 유의미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야외 테라스를 통해서 특화평면에 대한 프리미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비교 사례 선정이나 가격 기준 등에 따라서 테라스 타입은 동일 단지의 일반 타입 대비 평균 13.6% 정도의 가격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실수요 소비층에게 해당 상품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코비드19 이후 자택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입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평면 구조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형성된 역세권이 많은 서울 시내에서는 정태적 분석의 관점에서 출구와의 거리나 노선 수에 따른 동일 시점 단지별 가격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최근에도 다양한 신규 노선이 개발되고 있는 경기권에서는 동태적 분석 관점에서 신규 노선에 대한 계획 발표, 착공, 준공 등 시계열에 따른 가격 효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역세권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은 평균 17.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역 출구와의 거리가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며 환승역에 대한 가격 효과는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편 신규 노선의 경우에는 개발 계획 단계부터 시장의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시점별로 급격한 가격 상승은 관찰하기가 어려웠고요. 오히려 지역별 부동산 경기의 영향이 좀 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 정체가 심한 수도권에서는 지하철이 가지는 이동 편의성이 크기 때문에 역세권 프리미엄이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제 출퇴근이나 통학 같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동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주거 비용이 좀 높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하려는 수요층은 견조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GTX 같은 광역 철도망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세권 프리미엄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준비된 내용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고요. 조금이라도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